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키워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정재훈 멘토님, 오늘 시장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2070 안착을 하지는 못했어요. 오늘장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나름대로 좀 상승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2068.05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차별화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이 경기 민감주들이 금일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낙폭과대형 섹터들의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특히나 이 조선 섹터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섹터들의 반등은 기술적인 좀 반등이다라고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해서 마무리 국면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에는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재료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업종들 또는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또는 3분기 실적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좀 보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보시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큰 폭의 좀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 과정으로 좀 숨고르기 과정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4,800억 이상 선물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소 이제 모멘텀이 없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다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시장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군들, 2분기 때 실적이 좀 좋았던 그런 종목군들이 3분기 실적이 좀 좋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주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권역에서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점. 단순하게만 좀 보게 된다라면 다음 달에 아시안 게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내수 섹터들이 좀 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를 좀 가진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지수를 함께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가 2068포인트입니다. 오늘 70포인트대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2100선을 넘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표 발표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럼 이제, 지난주에 미국 지표들은 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원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당분간 지수가 급락으로 좀 빠지는 일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종목별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데요.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계속 얘기를 드렸죠. 일단 코스닥은 573포인트까지의 순항 랠리를 어느 정도 보셔야 된다는 부분 계속 강조를 좀 드렸는데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코스닥의 지금 상승세 결과적으로 시장의 동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시장이 이렇게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변동성 속에서의 안도 랠리라는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올라오는 명백한 이유들은 불마켓
것에 대한 근거적 요인들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코스닥 시장도 강하고 코스피 시장도 지금 강한 추세 속에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코스닥 573선까지 올라오고, 자, 이제 코스피도 이제 2080선까지의 어떤 순환 랠리적인 측면을 저는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는 건 좋은데, 결국은 종목이에요. 종목이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이 이렇게 시장하고 동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올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시장 대비 좀 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상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도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문자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들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을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오늘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기업은요, 1997년도 설립된 반도체 생산 장비 업체입니다. 예, 시스템 사업, 뉴매틱 사업, 프레임 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빠르게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인데요. 제일기획, 지금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30%라고, 전망 및 매도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자, 22,000원이면 최근에 들어가셨는 것 같아요. 금일 들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자, 일봉상으로 보면 낙폭이 과했다가 지금 이제 드는 과정 속에 있죠. 그 다음에 주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봉도 역시 그 드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상승 과정 속에서의 지지대를 확보해 놓고, 즉 2만 원의 지지대를 확보해 놓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이거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다시 이 25,000원대 자리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이 제일기획은 뭐 하는 회사냐면 광고기획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제 삼성의 광고기획적인 부분들 아직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게 있죠. 갤럭시 노트4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광고들, 그리고 경기가 조금 호전이 되면요, 광고기획 업황은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자,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들, 경기 호전에 대해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 만큼 사실 제일기획이나 이런 광고기획 쪽에 광고기획 쪽의 업종들 괜찮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한 25,000원까지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23,800원 23,500원 이상까지의 반등만 보고 매도를 하시는 전략도 괜찮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하셨네요. 93,6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93,600원에 매수,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정유 섹터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자산가치 대비해서 현저하게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10만원 언저리죠?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은 일단 차익을 하고 다른 종목군들을 좀 갈아타보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지금 코디에스가 상담이 들어와 있네요. 4,500원에 비중 20%라고 1504님 남겨주셨습니다. 코디에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코디에스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지금 아직까지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시세 분출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는 있어요. 4,200원대와 지금 3,500원대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자, 이게 요번에 이제 이 박스권, 즉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든가 중국 쪽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4,200원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여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5,300원까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라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손절선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시세 분출 시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키스트를 매수하셨어요. 2,890원에 10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런저런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키스트가 김수현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뭐 한류 열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2,89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자리대에서 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다면 2,700원짜리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잠깐 2분기 실적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2분기 실적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턴어라운드가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으니까 기간적인 조정이 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잡아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2,700원짜리대를 리스크 관리짜리대를 좀 잡아놓고 보시고요. 반등의 목표치는 뭐 3,150원에서 3,2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크레드인데요. 72,000원에 비중 30%라고 6509님 남겨주셨네요. 크레드가 오늘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별로 이유는 없었는데, 크게 거래량도 크게 뭐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락이라서,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지지대까지, 즉 76,000원대까지 한번 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76,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72,000원이시면 충분히 저희가 아마 대안주로 제시해드렸을 때부터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요. 충분히 수익 구간 중이니까 76,1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시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서 반등이 반드시 오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시 8만원대 이상에서 자, 그때부터 방향성을 잡겠죠. 제가 봤을 땐 중기적으로 분명한 모멘텀이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잠시, 거래량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음봉 크게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실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거래량도 크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걱정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에서 살펴보시면 여전히 상승 가닥 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금일 0.49% 밀려 내렸습니다. 신저가죠, 일단. 근데, 좀 더 밀릴 것 같습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3분기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대한 실적도 일단 불투명하다라는 부분들, 태블릿 PC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매수라는 것보다 많이 빠지면 아마도 120만원 언저리까지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만원 권역에서 하반 경직을 좀 보여주는지, 그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도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당장 매수는 일단은 보류하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영진약품인데요. 1635원에 20%라고 3909님 남겨주셨네요. 자, 영진약품, 좀 중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바닥권역까지 또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바닥권역인데 결국은 1,600원대예요. 이 1,600원대를 지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또 박스권에서의 상단 부근인 바로 900원대죠. 1,900원까지는 또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아직 추세선상 위쪽으로 지금 돌려 세운 것이 아니고 추세선상은 아직도 하락 쪽이에요. 그런데 기간의 물량이 좀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진약품에 지금 임상시험 중인 제품들 그리고 지금 어떤 앞으로의 시황적인 측면, 업황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손절보다는 자 여기까지의 단기적으로는 1,730원까지의 반등, 중기적으로는 1,900원까지의 반등, 즉 1차, 2차 목표가를 좀 세워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메디톡스를 매수하셨어요. 194,0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20만원 언저리가 되겠죠. 그리고나 조성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고가권역에 좀 따라잡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좀 러프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프하게 좀 보게 된다라면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움직였던 자리대가 약 18만원 자리대입니다. 일단 18만원 자리대까지는 여유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좀 비싸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대, 정고점 자리대가 199,800원 자리에 거의 뭐 20만원 언저리까지 좀 왔었죠. 18만원 자리대니까요. 어느 정도 목표가를 한 20만원 정도, 1차적으로는 20만원 찍었으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20만원 정도 좀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 목표치가 약 한 22만원 정도가 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18만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 엘리베이터 39,300원에 30%라고 6852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39,300원이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자,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는 남북 경협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북 관계가 좀 호전이 돼야 올라올 수 있는데 이 대북 관계의 호전 관련주를 조금 좋게 보는 최근에 들어와서 좀 좋게 보는 성향들이 좀 있는데요. 글쎄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신들러도 포기한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기술적 반등 영역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굳이 지금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즉 시세 분출 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겠다는 전략은 글쎄요,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등 시 저는 매도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에 대한 호재 때문에라도 반드시 큰 반등을 한번 줄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측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유상증자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가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체크해 본다면 굳이 위험한 곳에서 어떤 베팅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인데요.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 지금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장성적인 측면은 없고 단지 어떤 테마성 재료에 의해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너무 희박한 곳에 지금 배팅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유추 해석이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수익 구간으로 변하면 바로 빠져나오시거나 자, 이 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손절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6,500원입니다. 이 36,500원을 깨고 내려오면요. 종가상 깨고 내려오면 손절 단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T 중공업을 매수를 하셨어요. 13,000원에 10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13,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아마도 작년 말이나 이때쯤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원까지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보다도 좀 상당 부분 감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작년 2분기 때 117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었는데요. 올해 2분기는 12억,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실적을 좀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자산 가치에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당 부분 소요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시간을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에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1,000원 정도까지는 길게 좀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자리 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제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KC 그린 홀딩스 보유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2695님. 근데 매수가를 안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자, 저는 KC 그린 홀딩스에 대해서, 지금 올 3월 달이죠. 이때, 그때 추세상으로 빠지고 난 이후부터 계속 조금 안 좋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자, 지금 가격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와 여기에 박스권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300원대와 6,000원 사이에 박스권 좀 크죠, 그죠? 그래서 지금 구간이 8,300원대 박스권을 뚫은 거 아니냐라고 보이시겠지만 결국은 추세선상으로 보면 지금 하락 구간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각도 자체가 밋밋합니다. 여기 구간을 뚫고 강하게 간다면 11,000원대인데요. 저는 글쎄요,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저는 보유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한주에 대한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디스펜서 장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진출을 했습니다. 예, 2014년도 4월 항공기 부품사를 인수했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 농우바이오예요. 농우바이오요. 매수가하고 네.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4,000원에 30%거든요. 24,000원에 30%요. 30%요. 네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아니, 좀 됐어요. 좀 되셨어요? 네네. 올해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 봄에요. 일단 올해 좀 버티셔가지고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되셨습니다. 약 한 네네. 10% 가까이 좀 수익 중이신데요. 네. 매도가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거죠? 네네. 예, 일단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2만원 부근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네. 우선 좀 많이 이 고생을 좀 하고서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되셨어요. 네네. 그럼 결국에 이제 박스권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2만원의 저점을 기록해 놓고 난 이후에 한 27,000원대 중반권역? 네. 이 자리대가 박스 상단권역으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30%를 매수를 하셨으니까 네. 이 자리 정도 27,000원에서 27,500원 정도만 오게 되면 네. 여기에서는 절반 정도를 좀 매도를 해주고 좀 챙겨주세요. 예. 네, 그렇게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끌고 가 보시는데요. 네. 아마도 지금 이게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나 이런 부분들, 즉 익절가를 좀 잡아드리기가 폭이 좀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7,000원 언저리까지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리대 절반 정도를 좀 매도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24,900원 자리대예요. 네. 네, 그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전량 일단 익절 처리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50%는 가지고 가고, 네. 손절가를 24,900원을 보고 가지고 가라 이거죠? 그렇죠. 그 24,900원을 이탈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30%를 갖고 계셨는데, 이탈하게 되면 네. 그냥 다 익절 처리를 해주시고, 네. 네, 그 다음에 27,000원대까지 만약에 올라갔어요. 네. 그럼 절반 정도를 챙겨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27,000원짜리 때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때는 한 25,500원 정도로 한 단계를 더 올리시면 돼요. 네. 여기 혹시 실적 발표는 했나요? 실적 발표는 아직까지 지금 요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2분기 실적은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지는 않았는데 네. 대부분 상반기 때의 흐름들이 좀 괜찮고 하반기 때의 실적은 이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거든요. 계절적인 이유 때문에. 네네. 아마 2분기 때까지도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때까지 좀 네. 이번 주까지 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TLI. TLI. 매수가는요? 예, 8,410원입니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한 40% 돼요. 아, 40. 아버님, 동성 하이캠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 먼저 번에 말씀 듣고 아주 수익 많이 봤습니다. 아, 수익 많이 보셨어요? 예. 예, 제가 아버님 목소리가 딱 익어요. 그래서 예, 동성 하이캠 그거 제가 상담 드렸던 게 기억이 나서. 예, 아주 먼저 감사했습니다. 예. 자, TLI, 예. 요거는 이제 팹리스 업체예요. 아시죠? 그죠? 예.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는데,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고수익을 내는 이런 업체다 보니까, 지금, 실적적인 측면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이 나오면 굉장히 좀 크게 올랐다가, 예. 실적이 과연 그렇게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관, 공정에서 이제 이 전공정에 해당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이 TLI는 사실은 이 가격대는 지켜줬어야 돼요. 예. 7,900원대 요 위에 8,000원 부근이죠. 그죠? 요 가격대는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자, 요 8,000원대에서 자꾸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작년 2월 달에 사가지고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한 20%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번엔 좀 내렸길래 샀더니 또 내리네요. 예.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아버님. 일단은 8,000원대가 여기가 지지가 되면, 예. 일단 다시 한번 여기 지금 박스권 상당히 10,000원대까지는 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요게 8,000원대를 못 지켜주고 깨버리면, 예.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밑에 가격대죠. 6,700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 요걸 좀 타이트하게 손절선 한번 잡아보자고요. 7,750원, 요게 종가상 깨지면, 예, 7,750원. 예, 7,750원, 요게 종가상을 딱 깨고 내려오면요, 예. 일단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6,000원대 다시 재매수로 한 6,600원대 재매수해 볼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분기 실적은 어떤가요? 실적은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자꾸 원래 팹리스 업체들이 그래요. 팹리스 업체들이 실적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실적이 막 좋을 때를 생각하면 막 올랐다가 실적이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2분기 또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냐는 시장의 해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팹리스 업체들은 사실 실적 가이던스가 크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제조 공장에 있는 것들은요, 아버님, 이 뭔가 이제 제조를 하려면 원재료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면 그 원재료 들어가는 것들이 대강 보이면 그게 어느 실적 가이던스가 나와요. 예. 근데 이런 회사들은 사실상 직원들이 움직이고 설계 과정에 있는 팹리스 업체들이니까 실적 가이던스가 뚜렷하게는 안 나와요. 그게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저 예상 실적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건 믿을 게 못 되나요? 그거는 팹리스 업체들은 거의 믿을 게 못 돼요. 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 웬팩인가 그 자회사 했죠? 예. 그게 지장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떨까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 자회사에 대한 실적보다는 이 회사의 실적을 지금 더 깊게 보셔야 돼요. 자회사의 부분을, 이 회사는 크게 TLI 자체가 자회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 회사는 아니에요. 어떤 종목들은 보면 자회사의 영향을 되게 크게 받아서 자회사의 실적이 좌지우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TLI는 이때까지 자회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보세요. 예. 조금만 더 들고 가보세요. 일단은 그 말씀드린 가격대만 종가상 일봉상 종가상 그렇게 안 깨면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추천을 받아갖고 사마 네트워크를 샀어요. 사마 네트워크요. 예, 매수가가 2,641원이 되거든요. 2,600이요? 예. 2,600. 예. 41원? 예. 비중은요? 처음에 비중 30%요. 네. 처음에 방송하실 때 2,800 얼마 때 방송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예. 네. 그래서 지난 7월달에요. 그래갖고 보고는 네. 2,820원에 처음에 매수했다가 네. 중간에 다시 좀 내려왔기에 해가지고 매수가가 좀 2,640원, 41원인데 이게 지금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사마 네트워크를 7월 달에 2,800원대에 제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요? 방송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보고 네. 중간에 한 차를 사고 빠지기에 상수부터 계속 빠지기에 다시 제가 좀 낮은 가격에서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매수를 했거든요. 혹시 저녁 프로그램 보셨나요? 아니면은? 아니 이맘때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본 것 같아요. 이 시간대에요? 예. 그거하고 제가 이제 옴니를 추천받아갖고 그렇게 방송을 보고 제가 옴니 시스템하고 두 가지를 샀는데 지금 두 개가 다 이렇게 빠지고 있어. 이미 사마 네트워크는 저 밑에 권역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었어요. 예,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명예전당에 올라가 있는 거 보고서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제가 주식을 잘 몰라요. 자, 일단은요. 네네. 이거 일단 추세는 꺾였습니다. 예. 추세는 꺾였는데요. 지금 엔터주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사마 네트워크나 키이스트나 초록뱀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예. 한류엘풍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올해 연초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한 차례 시세는 끝난 겁니다.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간적인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건데 매수 단가가 2,600원대예요. 예. 2,640원짜리 때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네, 일단 추가 매수는 여기서 이제 하시는 자리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차적으로 약 한 2,300원에서 2,4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그때까지 갖고 있어요. 일단 그때 그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증가가 됐거든요.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1차적으로 나오게 되면 2,200원대에 맞고 나서 한번 밀릴 거예요. 그러면은 2,400원대에서부터 한 1,900원? 이 자리대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것 같아요. 예. 2,400원에서 한 1,900원 정도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이 1,900원 깨면 아마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좀 기다려봤다가. 그렇죠. 일단은 한 번쯤은 덜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사마 네트워크가 아마도 중국 시장에 드라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음 진출했었어요. 그 부분들이 이제 2분기 때나 3분기 때 실적이 나오는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2분기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가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때 실적이 증가가 되는가 여부를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아시겠죠? 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예. 궁금하세요?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예, 예. 21,300원에 21,300원에 10%입니다. 100%요? 10%. 아, 10%.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자, 일단 소폭 수익 구간 중이신데요. 자, 이 타이어 회사의 지금 최근 어떤 모습인데 원재료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타이어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원재료 가격의 안정과 더불어서 지금 영업 마진이라든가 이익 개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타이어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는 조금 거기에 대한 수혜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만 더 들고 와보세요. 일단은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일봉을 지금 확대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저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 구간대가 21,000원이에요. 그죠? 예. 21,000원에서 저점대를 형성하고 지금 고점 영역에서의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는 자리대가 앞부분까지 감안하면 23,000원대입니다. 그죠? 전물차가도 24,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예, 24,0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다시 이거는 지금 계속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세 분출을 하기 위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방향성 자체가 박스권을 만들 때는 방향성 자체는 뚜렷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황이라든가 업황을 살펴보면 위쪽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시황도 괜찮고 지금 타이어 업황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시 박스권 상단인 23,000 그러니까 24,000원대는 그냥 박스권을 살짝 뚫은 거지 박스권 상단은 아니에요, 아버님. 아시겠죠? 23,000원이 박스권 상단이에요. 거기서부터는 분할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22,500원이고 좀 중기적 이상으로 보겠다 하시면은 23,500원까지만 한번 들고 와보세요. 예. 예. 더 추가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차이나 그레이트요. 차이나 그레이트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4,20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20%요. 예. 혹시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조금 된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되셨어요? 아니요, 한 몇 주. 아, 그럼 8월 달에 네, 매수하신 거네요? 예, 8월 초에 네, 했는데 계속 네. 밀려서, 네. 제가 매수한 금액까지 올라올 수 있을런지 궁금했어요. 일단 차이나 그레이트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1,000원대부터 시작이 됐다 4,4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원래 중국 주식 쪽이 좀 저평가로 인식을 좀 받았었어요. 네. 일단은 뭐 중국 관련 주식들이 좀 소외를 좀 못 받았었는데 선별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는 그런 종목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종목이 차이나 그레이트였었어요. 예. 근데 우선 4,200원짜리 때 거의 고점권역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예. 반등이 일단 나올 거예요. 전날 이게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가 아래꼬리를 길게 달았거든요. 예. 우선 3,300원이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때는 2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근데 2분기 때는 194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숨고리가 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정 부분은 리스크 관리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 매수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 5번째 곡이 6번째 곡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2분기 영업이익이요, 전년 대비해서 248% 성장을 했습니다. 예, 한 달간 기간이죠. 29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예. 예, 다음, 종목입니다. 코리아나인데요. 2,200원에, 비중 15%라고, 5328님 남겨주셨네요. 자, 코리아나 한번 볼게요. 지금, 2,200원이면,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좀 수익이 좀 크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용 쪽, 그러니까 화장품, 그 다음에 보톡스 시장, 필러 시장, 그 다음에 두피 시장, 여기 모두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 전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저도 지금 조금 정말 표시안 날 정도의 연한 화장을 했는데요. 이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 때문에 화장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 미용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다. 캐파가 커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코리아나하고 자 보시면 자, 또 한번 볼게요. 메디톡스도 지금 다시 신고가를 지금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톡스 시장 휴원수도 마찬가지죠. 지금 신고가를 계속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용 시장 또 하나 있죠. 그죠? 동성제약 이런 것도 지금 두피 시장까지 모두 다 지금 시장 확대적인 측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올라오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코리아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가 저항대로 자리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를 자 여기 딱 보면 3,030원 요때에 아마 물려있는 매도 대기자들이 조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안 밀리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 안 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월봉으로 보면 지금 계속 지속적 상승세를 좀 이어나갈 거는 같아요. 근데 여기가 월봉으로도 봐도 지금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저항대는 맞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전에 바로 2005년도죠. 여기서 한번 밀렸고 또 여기서도 그 근처에서 한번 밀렸고 최근에도 지난달에도 여기서 한번 밀렸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저항대는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한번 더 들고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저항대에서 밀리게 된다면 익절가만 잘 잡아놓고 가면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절가를 잡아드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선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90원 그러니까 2,500원까지의 종가상 2,5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내가 한번 들고 가보겠다라고 하면 추세에 이렇게 강하게 살아있을 때 더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조금만 더 들고 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톡스 시장, 필러 시장, 그 다음에 그 두피 시장, 그리고 화장품 시장 모두 커지고 있다는 게 이 업황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들고 가보시는 전략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영흥철강을 매수하셨어요. 2,820원에 비중 30%를 매수하셨는데요.
금일 신공항에 관련되면서 종목이 조금 올랐습니다. 장중 10%가 넘는 상승을 했다가 강보합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정배열 초액 구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앞으로 좀 좋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얘기, 성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간합연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00원짜리 때에 매수하셨어요. 2,82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는데 좀 고가권역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가져가셔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도 이 2,900원 라인대, 2,900원 라인대가 매물 소화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차례 찍어주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라면 보유 의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약 한 2,35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약 한 3,2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상담인데요. 하나를 33,300원에 20% 들고 계신다고 5998님 남겨주셨네요. 자, 하나, SK, 모두 지금 회장님께서, 좀 좋지 않은 곳에 들어가 계시죠. 그런데, 그 좋지 않은 곳에 들어가 계시니까 주가는 오히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옥중 경영을 잘하고 있다 그래야 되겠나요? SK도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SK CNC라든가 SK 네트워크스라든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주가의 모습들이 좋죠. 옥중 경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옥중에 계셔야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나요? 그래 하여튼 이건 여담이고요, 농담이고요. 자, 일단은 하나가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 자리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이 하나가 좀 지주회사격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저항대를 지금 뚫어냈어요. 29,000 바로 600원의 저항대입니다. 이게 지금 살짝 뚫어냈다가 다시 이곳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상 지금 지지를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구간이었죠. 이 두려움이 지금 바뀐 거예요. 그죠? 요번에 명량 영화에서 보면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거죠. 그죠? 용기로 바꿔서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34,000원대까지, 34,500원대까지는 한번 보고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녹십자세를 매수하셨네요. 28,2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쪽 섹터 종목군들이 좀 좋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시세가 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나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부분들, 시세가 나고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 그런 대로 나온다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녹십자세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맨날 적자 기업이고요. 과거에 이게 이노셀이라는 기업이었죠. 관리 종목이었습니다. 그 기업을 녹십자에서 지분인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우선 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적자를 기록을 해주고 있죠. 적자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기가레인인데요. 지금 매수가가 12,150원이세요. 30%고 0121님 남겨주셨는데, 자, 추세선상 이렇게 한번 볼게요. 주봉의 추세선상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조정이 들어왔고 행보가 나온 듯 보였으나 거기서 다시 한번 꺾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행보가 나오면서 어떤 가격대, 즉 박스권을 좀 만들고는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1차 지지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엄연하게 따지면 사물인터넷 관련주라서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장되지 얼마 안 된 회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늘 제가 상장되지 얼마 안 된 회사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만약에 올라오게 되더라도 9,700원대의 강한 저항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등, 이번 반등이 오게 되면 9,700원까지는 보이니까요. 한번 들고 와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사물 인터넷주로서의 어떤 역할로서 충분히 이 자리 때 지금 횡보를 만들고 올라올 수 있는 영역대까지 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도 보면 9,000원대 이상의 상승 구간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일단은 손절선은 손절선 제시를 안 해드릴게요. 손절선 제시 안 해드리고, 목표가도 9,5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저희가 여러분들께 좀 안내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8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오후 2시에 KTX 대전역으로 저희가 갑니다. 정회사들은 출격을 하는데요. 대전역 1층 창의실에서 저희가 강연을 하니까요. 많이들 좀 와주세요. 참가비 무료고요. 주차는 유료입니다. 문의전화 1577-7451번이고요. 자, 수원에서도 강연을 하는데요. 수원 강연에는 정재훈 멘토님께서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진행합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3층 희망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대전 수원으로 찾아뵈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와주십시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